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7월 31일 장이 마쳤습니다. 장 마치고 1시 27분 서부 시간 기준으로 테슬라 월가 뉴스, 국제 뉴스까지 두루두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5분봉 차트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 중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승차 공유 서비스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완벽한 FSD하고 좀 거리가 멀고요. 일단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테슬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38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뭐 주가의 변동성은 늘 있는 일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또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네요. 트럼프가 테슬라의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을 듯하다. 테슬라의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속보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유명한 두 인물이죠. 머스크와 트럼프. 자, 몇 주 동안 긴장이 고조되던 건데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포함한 머스크의 기업을 파괴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머스크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화해의 손길처럼 보였지만 과연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래 트럼프와 머스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냥 이 겉에서는 그냥 잡아 죽였듯이 확 하지만 또 화끈한 상담자잖아요. 또 물밑 협상이 또 긴밀하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소식 들었죠? 트럼프가 엔비디아를 공중분해 시켜보려고 그랬대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취임식에 황 사장이 안 온 게 아니라 못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황 사장 뭐 하고 있었는지. 뭐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뭐 저기 대만하고 뭐 여기 동남아를 돈다. 믿지 않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초대를 못 받은 거였거든요. 초대를. 자, 그런데 극적인 역전이 됐죠. 그렇죠? 트럼프가 곰곰이 해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야, 해체하기는 이미 다른 기업들, 뭐 AMD라든지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 엔비디아의 이 실력 차이가 10년이 이상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유, 안 되겠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또 듣고 우리 황 사장이 또 발빠르게 해서 진짜 생고생은 우리 일론 머스크가 다 하고 진짜 엔비디아가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면서 원래 여러분 적급에 해당하는 사업가들은 또 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오늘 어닝 발표 있었는데요. 와우, 화끈합니다.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존 마이너스 3.64%, 실적이 그닥 별로. 자, 마이크로 스트리지 돈이 별로 없다 그러네요. 플러스 0.97 또이. 자, 퍼스 솔라 예상을 깨고 급등합니다. 4.45%. 레딧이 오늘 히어로였네요. 13.43%.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은 팀장은 오늘 레딧 사냥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레딧이 어떤 사이트죠? 그렇죠, 여러분. 레딧은 서버 증설하는 거 밖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런데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SNS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는 것, 그렇죠? 메타를 봐도 알 수가 있죠. 레딧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로쿠 올렸다 내리네요. 그렇지만 플러스입니다. 4.08%. 자, 블룸에너지, 야, 밑으로 쭉 빠졌다 올라왔는데 지금 또입니다. 정말 2분입니다. 2분. 그 다음에 네트, 클라우드 플레이어 아시죠? 플러스 6.41%. 저희 스태프 금자씨가 잘 나올 거라 그랬는데 진짜 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애플. 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단 애플 선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요. 쫙 올렸다가 내렸지만 현재 2.23%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코인주들이 오늘 좀 그닥 별로였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6.01%. 그 다음에 라이엇 마이너스 0.15%로 그닥 별로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면 얼마든지 분위기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주목하시면서 또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마소와 메타가 어저께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 출발했지만 오늘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무역 협상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무역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증시가 일제히 쭉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0.74, S&P 500은 지난달 오늘입니다. 오늘. 자, S&P 500은 0.37, 나스닥은 0.03으로 각각 하락 마감했죠. 자, 나스닥의 하락폭이 작은 것은 메타하고 마소 때문에 그랬는데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렇죠? 일단 아마존 폭, 그다음에 애플 좀 다 토해내고 있네요. 일단 지난달 PC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것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PC는 여러분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회했다는 건 뭐죠? 물가 계속 올랐다는 거죠. 자, 이번 발표는 연준이 수요일 이틀간의 정책 회의 이후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자, 파월은 아직 금리 인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크게 줄었는데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선물이 거래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60%에서 40%로 급락했습니다. 혹자는 9월은 반드시 금리 인하한다 그러는데 에이 가봐야 알죠. 자, 이뿐 아니라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것도 미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파트너인 인도와 캐나다, 브라질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멕시코와의 협상은 90일 연장된다는 게 사실 증시한테는 부담이죠.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마소는 3.95%, 메타는 11.25% 각각 급등했고요.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타결이 되었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3.38% 급락하는 등 전기차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엔비디아가 0.78% 하락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지수는 3.10% 급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의 관심은 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어닝이 있었는데 얘네들 그닥 잘 못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내일 시장이 8월 첫날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 드디어 피그마 상장했죠.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무려 7.67%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피그마에 대한 미즈노의 분석과 예측이 100%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이 영상 끝에 제가 오늘 실전 라방을 통해서 한 것들 편집해서 올려드렸거든요.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AI 칩 H20에 대한 중국 당국이 보안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은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백도어는 정상적인 보안, 인증 기능을 우회하면서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을 일컫죠. 엔비디아 이 같은 입장은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AI 칩 H20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H20 칩은 2023년 말에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중국 시장을 위해 개발된 칩입니다. 앞서 중국의 국가인터넷정보판 판공실은 이날 엔비디아를 외탄하고 중국에 판매되는 H20 칩의 백도어 안전 리스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죠. 자, 중국 당국이 기관, 기업, 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 경고 행위를 외탄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놈들은 지네들이 전해놓고선 하긴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니까 그쵸?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도 못 믿는 거지. 이그 참말로. 파나마 운하 항만을 관리하는 홍콩계 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운하 환수 움직임과 운영권 매각을 둘러싼 중국 정부의 견제에 이어 파나마 대통령과 감사 당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사면 초과에 몰리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파나마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그 다음에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 간에 2021년 운영권 양호
연장 계약 효력에 대해 감사원이 법원에 무효화를 청구했다면서 법원에서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꾸려 운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취임 직후에 파나마 운하가 중국 영향력에 놓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의 조약을 통해 1999년에 넘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도 51번째 주라 그러고, 그쵸? 뭐 그린랜드도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는 거 참 많습니다. 델타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에 승객 25명이 부상하고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행기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항공사에서 쉬쉬쉬 해서 그렇지 난기류, 기상 이변으로 하는 난기류가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빵빵빵 박았습니다. 아마존이 뉴욕타임스 기사 사용료로 연간 345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모기 열병이 발생했는데 일주일 새 3,000명이 감염됐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즉각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지 맙시다. 일본도 가지 말고. 네. 안 가면 어디 있냐고요. 세상이 흉흉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한국에 아니 집에. 오케이. 자 30% 관세 위협했잖아요. 멕시코 향해서 트럼프가. 근데 또 꼬리를 살짝 내렸네요. 멕시코의 25% 관세 90일 연장. 90일 동안 연장. 그래서 일단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이잖아요. 저 멋진 여성. 90을 확보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멕시코는 다르다. 무역 협상 90일 미루기로. 다르긴 뭘 달라. 타코지.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1을 넘기지 않기로 해놓고선 또 하나씩 둘씩 꽃감 빼먹듯이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타코는 맞네. 타코. 예, 타코 맞네. 타코 맞아. 타코 맞네. 그렇죠? 타코 조심해야 됩니다. 타코. 여러분 미국 현지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영주권자들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동생 결혼식 참석자 한국을 방문했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된 김태흥 씨, 영주권자거든요.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현재 애리조나 소재의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궁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쓱을. 아무튼 이게 문제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연 대재앙에도 재앙 속에 좀 놓여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자기의 방식대로 세계 경제 재편의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하와이에 이제 본인의 그 사유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쓰나미 대피 중에 하와이 쓰나미 대피 중에 사유지의 도로를 차단했다라는 의혹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측은 즉각 반박하며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판국이거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심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딱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흘러내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 급등하고 뭐 7천 간다 막 그냥 난리를 폈던 S&P 500 7천 간다 뭐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죠? 상당히 우울하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상승도 좀 뭔가 이상한 상승이었죠. 하지만 상승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버핏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비상구 옆에서 놀아라. 비상구 옆에서 늘 놀면서 수익을 극대화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시장을 끌어올린 이슈는 뭐였죠? 트럼프 관세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하지만 오늘 멕시코도 그렇지만 계속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자 오늘 피그마 250%로 지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주놀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피그마를 뭐라 그랬죠? 피그마 종목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놓치면 3대가 후회한다. 그리고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냥 필살기법도 알려드렸고 영상을 한 번 더 올려드렸죠. 대형 호재 어떻습니까?
진짜 대형 호재죠. 250% 대박 아닙니까? 자, 미주노는 이렇듯 결정적인 종목을 결정적으로 기다렸다가 기다린 분들에게 결정적으로 소개해드려서 수익의 극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보다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주노의 원아웃 기법을 통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부방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주 9기 VIP 멤버십에 먼저 가입한 후에, 여기 화면 가입한 후에 VIP 멤버십 가입하면 일단 VIP 멤버십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종목 중심에. 그리고는 멤버십 VIP 멤버십 가입자 한해서 공부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여러분이 제대로 미국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부방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후회하는 것, 좀 더 빨리 들어올 걸. 자, 여기서 한마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나요? 90세까지 받겠습니다. 저 되게 바쁜데 들어올 수 있나요? 저희 공부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일 바쁠걸요. 저희는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미국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없는 건 핑계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30분도 시간을 못 냅니까?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시잖아요. 샤워하시잖아요. 30분 못 내세요? 여러분,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오시죠. 렛츠고!